네, 6월을 시작하는 첫날 6월 1일입니다. 이번 주말쯤 미국은 5월 실업률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4월 미국 실업률은 14.7%였고 5월은 이게 19.8%, 거의 20%까지 갈 것 같다는 게 로이터 통신의 예상치입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1사분기 국민소득을 발표하는데요. 지난 1사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였고 원화도 약세였던 만큼 국민소득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6월 4일 발표되는 4월 경상수지 역시 적자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경제의 실체, 과거를 기록하는 실물 지표는 계속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미래 숫자들은 꽤나 장밋빛인 상황입니다.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 기억하십니까? 정체가 불확실한 고도를 기다리면서 그냥 가자, 그냥 떠나자와 그냥 계속 기다리자를 반복하는데요. 고도는 오는지 안 오는지, 고도가 대체 뭔지 확실치 않은 부조리 극이죠. 요즘 주식시장이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신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네, 국내외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투자 정보도 전해드리는 원포인트 경제 레슨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주식시장에서 예. 고도가 눈에 잡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예, 늘 고도를 기다리면서. 그렇죠. 올라가던 떨어지던 고도는 오지 않죠.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그게 고도였나? 예, 그렇죠. 아, 그게 그거였구나 이런 거지. 그 시점에서 확실하게 이거는 그렇죠. 한 번도 없었다라고 봐야 되죠. 예. 이것도 뭐가 미래의 고도가 될지. 예. 그냥 어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것도 잘 안 잡힌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어닝은 그러니까 이제 기업 이익이 얼만큼 되고 기업 실적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거는 사후에 그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진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점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뭔가를 판단하는 게 어렵고요.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경제 변수 중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데 가장 빠른 선행지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움직일 때에 뭐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소설을 쓰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소설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들은 그 소설을 쓰는 사람의 오랜 경험과 그렇죠. 그다음에 학식 이런 거를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보게 되면 항상 사후에 뭔가를 가지고 우리는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걸 검증하는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그렇게 보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겸손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투자 태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겸손하게 또 가야 미래는 불확실하고 인간은 모른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뭐든지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바가 그대로 안 나타나면 더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거 확실히 너무 확고하게 자기의 생각이 확실한 사람들은 오히려 투자하는 데에서는 실패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식같이 선행성이 굉장히 강한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때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나의 생각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을 수정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중심이 너무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면 시장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나는 이성적인데 시장이 시장이 비이성적이다. 뭔가 이거하고 시장이 실패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예. 결국 그 전망을 하고 하는 목적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를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나에다가 시장을 맞추려고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한없이 벌어지는 형태가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빨리 알아서 나가시라는 압력을 받게 되죠. 그렇죠. 예. 제가 그 경제쇼 플러스에서 항상 크로징에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게 국회의원들 되실 분들도 대부분은 본인이 꼭 될 줄 알고 예. 철석같이 믿거든요. 예, 그렇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주식시장의 투자자들도 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예. 많죠.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걸로 계속 가기 때문에요. 예. 나중에 가면 이제 자꾸 시장이 가는 쪽과 반대쪽으로서 계속 가잖아요. 예. 자기의 전망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의 전망을 타당화시키기 위한 건수를 계속 찾아 나가는데 그렇죠. 그게 나중에 가면 저 사소한 게 뭐가 저렇게 그 얘기거리가 될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계속 나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정도에서부터 바닥을 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예. 이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경제나 이런 거 갖고 얘기하기 뭐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거를 가지고 했었냐면 이제 그때의 그 북한이 예. 처음으로 그 북핵 실험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북핵과 관련한 레포트를 24탄까지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예. 혼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발전시켜서 온갖 주식 시장의 모든 것들을 그걸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그 거죠. 요인 하나로 예, 그렇죠. 남북 관계 하나. 예. 예. 결국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없어졌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스스로 알아서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용퇴를 해버린 형태가 됐죠. 그래서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오늘도 한국의 코스피 주식시장은 1.75% 예. 올랐고요. 2065인데 옵니다. 예. 코스닥도 3.09%나 올랐네요. 예. 이게 지금 이래도 되는 거죠? 일단 오늘 오른 예. 거를 한번 보게 되면 예. 가장 큰 이유는 예. 지난 금요일 날 홍콩에서 홍콩보안법 그 목요일 날 예. 그 중국에서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반응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거든요. 예. 근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년 동안 지켜보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또 그 언제 그 중국에 대한 특별 지위를 홍콩에 철회하겠다. 대한. 예. 홍콩에 대한 예.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선거를 지나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언제 그 지위를 완전 박탈하겠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냥 일단은 깔고 뭉개서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 방안이 없고 그다음에 미국의 생각이 미중 갈등을 보다 더 이렇게 더 세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구나라는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랐고 특히 오른 것 중에서 어느 쪽에서 많이 올랐냐면 중화권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홍콩, 대만,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중국 자체 주식도 좀 올랐고요. 예.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이렇게 그 오늘만을 보게 되면 예. 그런 요인으로 해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2달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1430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예. 그 당시에 보면 뭐 정말 굉장히 흉악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뭐 예. 세계 대공황 얘기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불과 2달 사이에 지금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하고 3%밖에 지금 차이가 나지 않는 형태가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접한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060포인트를 넘었고요.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한 그 2개월 동안에 걸쳐서 미국의 나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다 41%, 43% 이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50% 육박할 정도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가장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주가에 아직도 그걸 넘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미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걸 훨씬 더 넘어서 이제 그 전진을 해버린 형태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럽 주식시장하고 일본 주식시장 가장 그 지지부진했었는데 지난주서부터 마찬가지로 일본 주식시장하고 그다음에 그 유럽 주식시장도 빨리 상승을 해가지고 예. 빠르게 상승해서 지금은 하락했던 거에 전체 절반 이상을 모두 다 회복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주식 시장을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동력은 예. 돈이라고 봐야겠죠? 예, 돈. 가장 큰 부분이 일단 돈이라고 봐야 되죠. 예. 돌이켜서 보시게 되면 코로나19가 제일 처음에 확산돼서 팬데믹이 선언이 되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내놨던 정책이 금리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풀고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금융위기가 나고 그 이후에 3번의 양적 완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초기에 아주 빠르게 금리를 내리고 했었잖아요. 예. 그 양적 완화를 시행할 때마다 주가가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 시행할 때는 110% 올랐고 두 번째 시행할 때는 80% 올랐고요. 예. 세 번째 시행할 때 4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돈 풀고 금리 내리게 되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식 같이 돼버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크게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네.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3가지의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예, 이렇게 예.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예. 첫 번째가 뭐냐면 하반기에 세계 경제, 국내의 모든 경제에는 반드시 V자 형태의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100%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왜 100%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처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을 때에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더라. 예. 근데 지금에서 그걸 못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그래도 꽤 좋았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올 스톱이 돼 버리니까 경제가 사실상 마비가 돼 버리니까 예.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일을 하고 소비를 하면 V자 반등이 나올 그렇죠.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의 상황은 하반기가 되면 잡혀서 좀 잠잠해진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경제가 나빠지거나 이러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 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예. 일정 수준의 확진자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게 일정 수준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질병을 모두 다 다스린 다음에 경제 활동이 재개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제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질병은 질병대로 나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은 경제 활동대로 하고 그다음에 걸리면 할 수 없고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제 선진국들은 거의 바꿔서 이 방향이 바뀐 거거든요. 거의 포기하는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번 3월이나 4월 달처럼 갑자기 뭐 이렇게 경제 활동이 확 줄어든다던가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실적이랄지 경제 지표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쏠릴 텐데 예. 실적이나 경제 지표는 사실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의 것이라 예. 한동안은 뭐 앞으로 한두 달 동안은 최소 6월 이후까지는 예. 계속 안 좋은 숫자가 나올 거는 그렇죠. 거의 예. 확실하잖아요. 계속해서 예. 안 좋은 숫자가 나올 거고요. 예. 결론서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안 좋은 숫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별다른 역할을 못 하고요. 그다음에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꺾이는 형태가 되면 예. 그때서부터 새삼스럽게 똑같은 숫자인데도 부각이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다른 것보다도 사후에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이 논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제일 좋은 건수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먼저 이제 경제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요. 경기 둔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1.4% 예.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새롭게 숫자가 나와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내 모두 다 안 좋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가장 그래도
선진국 모두를 통틀어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덜 떨어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4%.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6%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문별로 보면 그 소비나 투자 그다음에 생산 이런 부분들에서 생산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생산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거는 경제 활동이 재개돼서 사람들이 그 공장에 가서 공장을 돌리면 예. 생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빨리 올라오고 그에 따라서 투자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제일 늦게 올라가는 거는 소비죠. 소비는 어차피 그렇군요. 실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데다가 예.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임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는 그 다음으로 또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이게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고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가 지금 굉장히 느리게 회복이 되고 있다. 예. 아직은 뭐 소비는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에서는 뭐 빠르게 앞으로 회복될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우리가 정부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주말 중에 우리 뉴스들을 보니까 예. 그거 가지고 뭘 가장 많이 샀느냐라고 예. 하는데 의외로 가구를 많이 예, 샀더라고요. 예.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지난 주말에 비슷한 보도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뭘 그러면 봐야 되냐. 가구도 내구재지 않습니까? 예. 한번 그리고 마음 먹고 사야 되는 거고 사면 좀 오래 써야 되는 것. 예. 휴대폰, 가전, TV, 가구, 뭐 자동차까지 다 내구재인데 이런 소비가 얼마나 반등할지를 유심히 봐야 된다. 예, 그렇죠. 거기에 또 주식시장에 성패가 달려 있다. 예. 뭐 식료품이야 뭐 맨날 먹는 거니까 예, 예, 예. 어쩔 수 없이 계속 사는 것이고 예. 그런 견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예. 평가 이익이 났을 때 그 평가 이익을 만약에 실현한다라고 하면 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할까라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예. 정말로 많이 벌면 차를 한번 차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뭐 한 200~300만 원 벌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가구를 바꾸겠다라든가 아니면 컴퓨터를 바꾸겠다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가전제품이나.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식당에 가거나 뭐 예.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건 일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소득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상당히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 쪽으로 소비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번에도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그 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체 이런 게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면 예. 그만큼 이제 더 이상은 그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썼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보면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면 예. 소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오히려 또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1,400에서 지금 2,000포인트 넘게 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까지 벌어졌는데 예. 좀 돈을 번 사람들이 이렇게 좀 쓰면서 선순환에 예. 금융시장에서 번 돈으로 실물 경제에서 좀 돈을 쓰는 그런 부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희망. 정부가 제일 바라는 게 그 부분이죠. 그렇게 예. 된다라고 하면 가장 좋다라고 그걸 해야 되는데 예. 그 보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이제 예.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그동안 별로 그렇게 크게 올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부의 효과가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여태까지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거기에다 또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예.
그 원금 이상 벌었던 부분들을 다 합쳐서 또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잘 안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서 또 물리면.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의 효과가 나오려면요. 상당한 게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의 효과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3조 호황 때의 주가가 올라갈 때였지 않습니까? 150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대체로 그때 이제 부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 건 600포인트 정도를 넘으면서부터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당장에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당장에 아마 주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늘어난 평가의 이익 자체는 주식을 대투자하는 데 계속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서 좀 오른 종목들이 이른바 이제 바이오 언택트 뭐 이런 쪽으로 성장 위주, 미래 산업 위주로 오른 거죠? 예. 그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무튼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올라서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바이오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언택트 많이 올랐고 뭐 이러면서 시가총액 10위 내에 있는 종목도 재편돼 버렸고 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장주들이 왜 오를까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요. 크게 봐서는 일단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성장도 안 좋고 앞으로 당분간 성장 전망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성장주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할 때는 모두 다가 상당한 수준의 성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나 어떤 기업들이나 굳이 그렇게 성장주를 찾아내거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약할 때는 당연히 보게 되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쭉 오르다가 맨 마지막 국면에 되게 되면 성장주들이 한꺼번에 팍 올라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지금에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사실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끝물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주가가 이제 사이클상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는 이전에 떨어질 때에 발생했던 이익을 반영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익이 좋고 나쁘고 관계없이 막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금 모두 다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뭐 그 이익이 좀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니까 막 떨어집니다. 투매를 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때 저런 주식들이 저렇게 이익이 좋았는데 왜 이게 가격이 이것뿐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되면 지금 발생할 이익, 한 1년 내에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찾기 시작하는군요. 그다음에 이제 1년 내에 발생할 이익까지 다 이제 반영이 되면 그다음에 대충 한 3년 정도까지 발생할 이익을 이제 반영을 합니다. 3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약간의 어렴풋한 보이죠. 그 전망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가고 그거를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이제 소설을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써야 되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이제 그 성장주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터질 때는 이게 이제 거의 끝물에서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지금을 보면 지금이 앞에 이제 성장이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 둔화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국면일까 이거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보면 여러 주식들을 그 많이 끌어올린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있기 전서부터도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그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맨 마지막 국면을 했던 건데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2000년도에 IT 버블 이때를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그때도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89년도서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11년 동안 주가가 오르고 맨 마지막에 이제 IT를 가지고 한 방에 터뜨려 버리는 형태로서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장주가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은 그런 거죠.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다르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 기자 보시기에 정말 다를 것 같습니까? 어떻겠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세상이 변하지 갑자기 먼저 확 이렇게 변하는 세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80년대
그 레이건 그다음에 마가렛 대처 수상 나오고 예. 신자유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40년이 지난 거예요. 예. 40년 동안 우리가 세계화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40년 동안 된 세계화를 완전히 반세계화다. 뭐 다 로컬라이제이션 하겠다. 예. 지역화해서 뭐 중국이랑 한국이랑 무슨 동북아시아만 하고 저쪽 저 미국이랑 남미만 하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갈 수가 없을 만큼 서로 인터라킹 예. 완전히 그냥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서서히 분리되지 예. 그냥 한꺼번에 분리는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큰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거를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제일 처음에 여의도에 들어올 때에 한 회사에 굉장히 크다라고 하더라도 한 인원이 100명 정도 되면요. 예. PC가 5대 내지 6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KBS에도 PC는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 타이핑 빠르지 못한다고 예. 못하다고 예. 제가 학사 논문 쓸 때만 해도 원고지에다 썼거든요. 그렇죠. 예. 원고지에다 써서 저도 그 컴퓨터 자판기를 빨리 이렇게 다루지를 못했어요. 예. 들어와서 이제 욕 먹으면서 막 열심히 썼거든요. 예. 그거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지나서 예. 사람들이 손에다가 컴퓨터를 갖고 다니는 형태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우리가 처음과 끝만을 끊어놓고 생각하면 세상이 엄청나게 변한 것 같지만 예. 중간에 쭉 변화돼서 오는 과정 속에는 예. 사람들이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이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다르다. 예. 그리고 그 다르는 거에 가장 큰 거는 언택트가 다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크게 그 언택트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인류의 기술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이게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속도가 예. 조금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지금에 올라가고 있는 성장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진보 과정인데 예. 이거를 너무 코로나19라고 하는 걸로 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걸로 포장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성장주가 꺾이는 순간에 되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주식시장 이야기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3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니까요. 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은 마이너스로 이미 잡았는데 네, 그렇죠. 정부는 아직 마이너스로는 안 잡았네요. 그렇죠. 0.1% 정도로 예. 다시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정부의 예. 목표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0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정부가 마이너스로 잡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한국은행이 이번에 마이너스로 잡은 거는 예. 어떻게 보면 용감했다 이렇게 생각은 그렇죠. 듭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고 예.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기에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전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달리 그 충격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좀 전에 그 추경을 얘기하시고 재정 예. 투입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주식 시장이 받는 영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는 금융 정책이 중심이었고요. 이번에는 금융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중심이죠. 예. 그래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재정 정책이 중심일 때가 금융 정책이 중심일 때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아, 그렇. 예, 왜 그러냐면 예. 그 금융 정책은 이런 형태잖아요. 그 이게 중앙은행이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예. 그러면 은행이 그걸 가지고 가게나 기업들에다가 다시 대출하고 이래서 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형태인데 금융위기가 나고 상당한 기간 동안을 그 살펴보면 그 은행이 다른 뭐 그 가게나 그다음에 기업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도 못 믿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로부터 돈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일정 부분만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중앙은행으로 다시 돌려버리는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화가 나니까 그 다시 돌리는 그 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매겨가지고 페널티를 매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돈을 거기다 매길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산 쪽으로서 보냄으로써 자산 시장이 좀 올라가고 그러는데 역할을 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재정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번처럼 긴급 재난 이 지원금 이런 것들을 지불하게 되면 재정 투입으로서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금융정책을 주로 할 때와 같은 메커니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한테 돈이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쓰는 재정정책은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뭔가 프로젝트를 벌리겠죠. 그렇죠. 뭔가를 짓거나 뭐 도로를 닦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좋은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정책이 좀 더 나은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주식시장에 관해서 좀 짚어봤고요. 미중 간 지금 갈등은 아까 홍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대로 그냥 11월까지는 좀 말풍성만 크게 터뜨리고 이렇게 좀 봉합되는 서로 조심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아무튼 11월까지는 크게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할 텐데 하나 변수는 있다라고 봐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바이든 후보하고 많이 격차가 벌어져서 마지막 카드를 써서 어떻게 하든지 반전을 좀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깜짝 카드. 그때는 이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쓰기가 어렵고 특히 그 지난 금요일 날은 그걸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지금 보면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뭐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이 상황이거든요. 실업이 그렇게 높은데 실업자가 4천만 명인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1억 6천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인데 실업자가 4천만 명이면 공식 통계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건 뭐 훨씬 더 많은 실업자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옛날에 왜 부모항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79년도에. 그때도 부산 마산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전국 경제도 안 좋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78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78년이니까 77년에 도입이 돼서 그때 아무튼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79년도 이때에 그 총선할 때에 보면 그때 그 공화당이 굉장히 많이 졌거든요. 1.2% 전체 득표율에서 지고 했었는데 그렇게 왔던 것이 이제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도 상대적으로 경제는 안 좋고요. 그다음에 원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항상 불문율처럼 얘기되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 7%를 넘는 때에 현직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 여당이 이긴 적이 없다. 7%?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 간다고 얘기를 20%.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특수 상황이다. 그걸로 얘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과거의 예를 보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시끄럽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부도 시끄러운데 외부까지 시끄럽게 만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데 계속 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로 안 좋아서 이게 정권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큰 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그때는 진짜로 중국하고 죽기 살기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잠복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홍콩이 변수가 될까요? 홍콩의 특수주의를 빼겠다. 뭐 근데 그게 1년 동안 그 영어 표현으로 하면 starting to end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지위에 관해서 그 지위를 종식시키는 절차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별달리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뭐 레포트 쓰는데 레포트 언제까지 끝내라라는 얘기 없으면 게으른 사람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늘어져 버리는 형태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홍콩의 특수지위를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튼 이게 끌고 가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보이고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굉장히 요란벅적하게 만드는 대신에 예. 당장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시끄럽고 하게 되면 그건 그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나 관계없이 지금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맞습니다.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당연히 그쪽을 때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면 좋은데 예. 그다음에 실제로 액션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정책을 관리해 가면서 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조로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시끄럽게 만들되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로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뭐 카드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게 치면 중국도 미국 기업들에 관해서 세게 칠 수 있고 예.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실업률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크게 아픈 구석이 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이번에 지금 현재 시점까지 우리가 잘라놓고 보게 되면 한 2달 전 정도서부터 미중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잘라놓고 보면 현재까지는 중국의 우세승인 형태인 거죠. 예. 조금 더 가죠. 왜냐하면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홍콩의 그 보안법이 통과됐을 때 예. 다른 모든 나라들이 공동으로 해서 대응에 나설 거다. 선진국들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공동 대응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대응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지가 상당히 넓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카드들을 여러 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당장에 사용되고 있는 카드를 보면 그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절하가 되고 있죠. 위안화가 예. 7.16 위안이거든요. 아유. 예, 그러니까 예. 한 작년도 말 같은 경우에 한참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7위안 위로 올리니까 예. 그날 당장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포치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그래서 났었죠. 트럼프 예. 대통령이 뭐 환율 조작국으로 그 지정을 하겠다 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었는데 예. 지금 보게 되면 7.16엔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을 뿐만 아니라 12년 이래로 가장 낮은 절하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예. 그 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인정을 해주고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앞으로 좀 더 절하를 시키는 형태로서 갈 거고 예.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게 한 4조 달러 정도 됩니다. 예. 네. 5천조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건데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말로 계속해서 너희 계속 우리 말 안 들으면 쫓아낼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오케이 땡큐지 우리가 뭐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예.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미국 금융시장도 붕괴해요. 그렇죠. 그렇게 예, 예. 되면 그러면 5천조 원이 날아가 버리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예. 이제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빼오면 어디로 가겠냐 하면은 홍콩 시장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아리바바 이런 데도 다 미국에도 일정하게 상장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을 전부 다 미국에서 빼서 그 이쪽으로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4조 달러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예, 미국의 한 해 GDP가 21조 예. 달러 정도, 20조 달러 정도 되니까. 그거의 5분의 1의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그 정도 규모의 미국에 상장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미국의
고용자한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그럼요.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뭐 나가라 그러면 우리 뭐 굉장히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갈 테니까 예. 당신들 뭐 마음대로 하세요. 거의 이렇게 이제 나오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또한 하기가 쉽지 않은 카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까지의 페이스는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조금씩 우위의 점수를 이게 그 얻어가면서 가는 형태인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예. 계속해서 조금씩 중국이 점수를 따라가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 한계점에 도달한다라고 생각되는 시점 정도 되면 예. 갑자기 판을 확 엎어버리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도 막 요동을 치고 이러는 형태가 나오는데 예. 이번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좀 유심하게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고 예. 그 어금니를 좀 더 강하게 물면 서로 아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당연히 어떤 한 나라가 예. 한 나라를 일방적으로 제압하거나 그러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게 지금은 뭐 모든 나라들이 그 서로 간의 공급망이 많이 연결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국이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은 공급망의 가장 미국보다도 더 핵심에 있는 그렇죠. 형태이니까요. 예.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경제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왜 주말 동안에 나온 거 보면 G7에다가 한국도 포함해 가지고 와라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우리 편으로 서라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나라도 지금은 양쪽 중에서 어떤 한쪽 편으로 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돈을 줘야죠. 네, 그렇죠. 그러려면 그에 상응하는 예. 중국 시장에 상응하는 돈을 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 GDP의 뭐 4분의 1 정도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미국은 경제 규모에서 세계 1위일지는 모르지만 예. 중국은 110개국의 교역 1위거든요. 그럼 어떤 나라도 교역 1위를 쉽게 그렇게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양쪽이 치열하게 편갈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무튼 11월까지는 계속 갈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11월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은 사라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게 되는데 예. 결국에 보게 되면 G2에서 G1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들을 놓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치열하게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은 그 방어망을 뚫으려고 하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5507님 이번 재난지원기금으로 인간 노릇 좀 한 것 같습니다. 나라가 잘 돼서 기본소득제 꼭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스마일 라이프님 국민들 삶에는 재난지원금이 훨씬 좋습니다. 주식은 숫자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을 해야지 전혀 와닿지 않는 주식에 갈 만한 돈을 푸는 건 전혀 실물 경제에 도움을 못 준다고 생각합니다. JHK님 부동산 전망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예. 예, 한 7, 8분 남았으니까요. 예.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9억으로 모두 키 맞추기 하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더 오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에서 더 크게 오르거나 그러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이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서로 간에 그 규모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주식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이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가는 몇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저가에 관한 이 메리트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특히 예.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2달 전에 1430까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저가에 관한 기대로 해서 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뭐 부동산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크게 상승을 하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봐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부의 지원이나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예.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면 증시안정기금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상승을 좀 눌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크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위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이전서부터 계속 진행이 됐던 거고 그렇죠. 그 진행이 됐던 거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로 봤을 때 가장 크게 가는 거는 이제 지난달로 해서 그 세금 산정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한 2주 남았을 때서부터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그 매물은 모두 다 사라졌고 이제서부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호가가 올라가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호가가 올라가는 건 그 기간이 끝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호가를 이렇게 해보는 건데요. 예. 그 기대만 가지고 계속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가격이 크게 못 움직이는 형태가 되면 다시 가격이 조용해지는 형태가 되고 예. 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지금에서 그렇게 크게 부동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럴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님은 마침 세금 이야기 하셨는데 강남에 사는 친구들은 아파트는 안 빠진다고 하네요. 예. 아파트 값이 오르니 자동적으로 자동 증세라고 합니다. 예. 결국 세금 내는 사람만 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남의 부동산, 예. 강남의 아파트가 안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언론이 만들어낸 그 신화죠. 예, 신화고요. 예. 예를 들어서 보면 2011년서부터 2014년도까지 통계상으로 11%가 빠졌습니다. 예. 통계상으로 11%가 빠지면 호가 대 호가로 하게 되면요. 30% 넘게 빠집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따지면 두 번째 하락을 했던 거였는데요. 중간에 이제 뭐 위기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이러는 거 빼고 예.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빠지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빠졌던 건 90년대 한 1% 빠졌거든요. 음. 근데 2000년대 들어오니까 2010년대 되니까 11%가 빠지잖아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예. 그러면 이제 11%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동산 특히 강남의 부동산도 가격으로서의 원리가 거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의 원리가 그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 강남의 아파트라고 해서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아무튼 뭐 내가 물론 뭐 선택을 내가 잘했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이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예.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크게 거기에다가 많은 그 노력을 들이거나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조세주의가 만들어진 이래로 변하지 않는 그 원리인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붙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신문들에서 세금이 올랐다라고 하면 종부세든 보유세든 그동안 세금을 얼마나 안 냈는지에 관해서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부세를 그렇죠. 내시는 전체 인구의 한 2%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도대체 OECD 선진국들보다 얼마나 재산세와 관련해서 수십 년 동안 안 내고 있었던 거지?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특혜를 수십 년 동안 받아왔던 것이고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90년이 아니라 예. 강남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계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이 6월 오늘이 1일인데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상반기에 마키님이 그런 말씀하시네요. 상반기에 코스피 6월 말 한 달 동안 얼마까지 오를지 아니면 뭐 내릴지 의견을 좀 주시고. 지금 2060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기는 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100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갈 가능성이 있는데 예. 급변할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고 나면 그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급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43% 올랐거든요. 예. 바닥에서부터 한 예. 번도 쉬지 않고 예. 그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그냥 그 내년도 이익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1배 정도라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PER 비교해도 지금 이제 기대가 조금 약해지고 나면 그다음에 가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2100을 상방으로 보면 2060이면 거의 뭐 얼마 그렇게 많이 남아 있죠. 얼마 없습니다. 1430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